봅시다. 교재 35페이지 펴시면 돼요. 자, 우리 오늘 할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100개 쳐주세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요,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예문을 보셔도 알겠지만 다른 구문들에 비해서 예문수가 많아요. 편집하고 편집했는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등장을 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뭐 어려워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핵심 구문 5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제목이 뭐냐면은 종속절과 분사구문 이렇게 나왔죠. 종속절과 분사구문.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를 할 거야. 자,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박스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요, 주절과 종속절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주절과 종속절의 개념.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이제 이 주절, 종속절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영어가 문장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문장과 문장이 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두 개의 문장이 있는 거지?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을 우리가 연결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잠시만요, 다시. 자, 문장과 문장을 이제 연결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접속사라는 애가 필요해요. 접속사. 이해됐어요? 근데 접속사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접속사 뒤에 오는 문장 있지? 이 문장까지를 같이 이렇게 묶으면서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게 돼.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접속사절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는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연결이 되기 위해서 이 문장이 자기가 접속사를 가지고서 얘하고 합체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가만히 있어. 얘는 주체적인 애야. 가만히 있는 애야. 그리고 얘가 얘한테 합체하려고 가서 달라붙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만히 있는 주체적인 애, 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절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주절. 그리고 이렇게 접속사가 붙어있는 절, 즉 접속사절을 다른 말로 저 주절에 속해 있는 애다 라고 해서 종속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게 주절과 종속절의 개념입니다. 다시, 접속사가 붙어있는 문장이 무슨 절이다? 접속사절 혹은 종속절, 이렇게 되는 거고, 접속사가 안 붙어있는 이 문장,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주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접속사 자리에, 그런데 접속사 자리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접속사가 명사절 접속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접속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접속사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얘는 무슨 절이 되는 거야? 명사절이 되는 거야. 명사 역할하는 명사절이 되는 거고, 부사절 접속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절 접속사가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이게 주절과 종속절의 개념이에요. 별거 없죠? 정리해 주세요. 그 박스에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동영상 보시는 친구들은 잠깐 스톱하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 명사절 접속사가 나와 있어요. 명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는 그러면은 이제 요 접속사 자리에
얘가 들어갔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여기에서 이 노란 덩어리 부분만 여기다가 딱 떼다 놓고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모양이. 일단 명사절 접속사가 나오겠지.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 다 뭐가 나오게 되냐면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 완전한 문장. 따라서 이제 뭐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주어 동사 어쩌고는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덩어리가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은 명사절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 덩어리가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 명사절의 역할을 해줘. 근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핵심 부분 1에서 명사절을 배웠단 말이야. 그 중에서 뭘 배웠냐면 접속사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그때 너네 나한테 뭐 배웠냐면은 두 가지를 배웠어.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that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를 배웠었고, 자 이제 두 번째는 뭘 배웠냐면요, whether 플러스 완전한 문장이라는 걸 배웠었거든. that 플러스 완전한 문장과 whether 플러스 완전한 문장. 물론 이제 이 whether 자리 대신에 뭐가 올 수 있다? if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겠지? 그리고 얘는 해석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뭐 인지 혹은 뒤에 이제 not 같은 게 붙으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명사절 접속사예요. 다시 명사절 접속사가 뒤에 이제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면은 얘는 이제 명사절을 만들어서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등장을 하게 되고, 해석이 that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 것, whether나 if 같은 경우에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어. 자,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걸 좀 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 그 주의사항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자, if절 있죠? 자, if절은요, 주어로 쓰일 수 없습니다. 다시, 첫 번째, if절이라고 하는 애는 주어로 쓰일 수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whether절이 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어요. 부사절. 그럼 이제 얘가 부사절로 쓰이게 되면은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이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뭐뭐이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서 얘도 어떤 일종의 양보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일종의 양보예요. 정확하게 딱 양보다라기보다는 일종의 양보의 기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거기 명사절 접속사 박스에다가 요거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얘들아 부사절 접속사 얘기를 해볼 건데, 부사절 접속사는 근데 제가 그 밑에다 박스를 따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일단 요거를요 그냥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 자리에 이제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이제 무슨 절이 되는 거예요? 부사절이 되는 거죠. 부사는 문장에서의 위치가 명사절처럼 뭐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데 딱 정해져 있니? 그건 아니지. 그치? 그냥 가능하면 아무데나 위치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 제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 이 부사절이라고 하는 애의 위치는요,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컴마를 찍고 주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절이 나온 다음에 이 뒤에 부사절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얘가 심지어 이 주절에 주어 동사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를 거기 그 박스 밑에 시간 해가지고 거기 접속사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 박스 밑에다가 얘를 좀
적어주세요. 이게 이제 부사절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그걸 좀 먼저 이걸 가볍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나가볼게. 자, 지금 뭐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지금 이걸 수업하는 거는 그 해석 중심으로 가는 구문 수업이기 때문에 어떤 자세한 문법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핵심 어법 쪽에서 다룰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제 명사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명사절 접속사에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잖아, 그치? 그럼 부사절도 마찬가지야. 이 접속사 자리에 어떤 그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의미들을 먼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은 거기 나와 있듯이 시간을 나타내주는 이제 접속사가 있습니다. 시간. 자, 그래서 우리 그 박스를 같이 한번 채워볼게요. 첫 번째, when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while은요,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해석이 될 것이고요. as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when과 while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as는요. when과 while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since는 뭐뭐 이후로 이런 뜻입니다. since는 뭐뭐 이후로. 자, 그 다음에 after는 뭐뭐 한 후에 이런 뜻이고 before는 당연히 뭐뭐 하기 전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시면은요 by the tim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by the time 하면 이제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할 때쯤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할 때쯤. 그 다음에 그 밑에 till, until 있죠. 그것도 뭐뭐 할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till, until, 뭐뭐 할 때까지 이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as soon as 하면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거기 whenever하고 as soon as는 제가 이렇게 별표를, 그러니까 그 조그만 별표를 하나 달아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페이지 넘어가거든요. 자, 각각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말들이 좀 나와 있어요. wheneve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말로 바꿔줄 수 있냐면요, every time 혹은요 each time 이런 식으로 이게 표현을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 밑에 이제 as soon a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예전에는 서술형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걸 바꿔주는 게 문제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해석해보면 이거예요. 얘가 이거 하자마자 얘가 이거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고요? 요 as soon as 대신에 the moment 이런 말을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the moment.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no sooner라는 말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no sooner. 근데 대신에 여기 뒤에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had 주어 pp 이렇게 되는 거야. had 주어 pp. 그럼 이제 여기 봐봐. 왜 어순이 이렇게 나왔냐면은 no sooner 했을 때 이 no가 부정어니까 도치가 돼서 had 주어 pp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봐. 여기에 sooner라고 하는 말이 일종의 비교급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then 한 다음에 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얘가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hardly 혹은요 scarcely 이런 말을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no sooner라는 말 대신에 hardly나 scarcely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치가 돼서 이렇게 had 주어 pp
이렇게 되고요. 이제 아까는 sooner가 비교급이었기 때문에 then이 나왔지만 이제 이 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when이나 before 같은 애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도 해석은 다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하자마자 이거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예문 한번 봐볼까요? 그가 나를 보자마자 그는 도망쳤다.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 이게 어법 강의가 아니 문법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왜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모양들이 나왔을 때도 해석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아까 이 as soon as하고 마찬가지로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번엔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애들 한번 봐볼 거야. 원인과 이유. 뭐 because, since, as, seeing that, now that, in that 다 뭐뭐 때문에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벌써 in that 같은 경우에는요 뭐뭐라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좀 적어주세요.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for는 왜냐하면이라고 적어주세요. for. 그리고 for 밑에는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컴마 for 주어 동사 이렇게 적어주세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컴마 for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for는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on the ground that 하게 되면은요 얘는 이제 뭐뭐라는 이유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뭐라는 이유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뭐뭐라는 이유로. 자, 그 다음에 조건 볼게요. 조건은 뭐 사실 if하고 unless가 기본입니다. 가장 뭐뭐 한다면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박스에서도 if는 뭐뭐 한다면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once는요 일단 뭐뭐 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이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iven 같은 경우에는요 뭐뭐가 주어지면 혹은 뭐뭐를 가정해 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give의 뜻이 주다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뭐뭐가 주어진다면 가정해 본다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supposing that, suppose that, 그 다음에 이제 뭐 providing that, provided that 다 뭐뭐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한다면. 자, in case that 하면은요 뭐뭐인 경우를 대비하여 이런 뜻입니다. in case that 하면은요 뭐뭐인 경우를 대비하여. that 같은 경우에 이제 생략이 가능하고요. except that 하면은요 무엇을 제외하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제외하곤. 자, 그 다음에 if only 하면은요 뭐뭐 하기만 하다면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기만 하다면. only that은요 뭐뭐 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unless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unless. 자, 네, 페이지 넘어가셨어요. 37페이지로 가볼게요. 목적 나와 있죠? 목적에 보면요 so that, in order that 있죠. so that과 in order that. 자, 요거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릴게요. 보통 so that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도 많이 나와. 이제 so that이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근데 이 동사 자리에 주로 이제 can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때 요 that을 어떻게 해서 생략을 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EBS 문제집이라던가 아니면 뭐 일반 문제 같은 데 뭐 봐도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last 주어 should. 사실 이거는 접속사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가정법에서 이미 나왔던 건데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그냥 이 so that하고 약간 좀 반대되는 의미라서 한번 넣어본 겁니다. 뭐뭐 하지 않기 위해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지 않기 위해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양보에다가 별표 쳐주세요. 양보가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뜻은 간단해. 뜻은 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의미예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근데 걔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양보 구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양보 구가 됐던 양보 절이 됐던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누가 주절이 내용상 중요한 거예요. 주절이 내용상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이 양보 구문이 중요한 내용을 누구한테 이 주절한테 양보를 해준다는 얘기.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양보가 이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so가 이제 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 so 뒤에 형용사 that 그 다음에 such 명사 그리고 that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so that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앞에 컴마가 찍혀 있어.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 얘는 그래서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that들 있죠? 얘네들도 그래서입니다. 해석이 어떻게 돼? 너무 뭐뭐해. 너무 뭐뭐해. 그래서 어쩌고. 이거 such도 마찬가지야. 약간 so that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너무 뭐뭐한 명사야. 너무 이 명사 해서 그래서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주절과 종속절을 구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종속절에 명사절 접속사와 부사절 접속사가 나왔을 때 해석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본 거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뭐로 갈 거냐면은 분사 구문으로 갈 겁니다. 분사 구문.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그 분사 구문 박스는요.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거는 적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지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너네한테 이거를 시험 문제로 어차피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그래.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아까 선생님이 부사절의 위치를 막 정해줬잖아. 그치?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사절이에요. 얘는 지금 부사절. 접속사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컴마가 이렇게 찍혔어. 그럼 이제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절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주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자,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바로 뭐냐면요. 이 부사절이라고 하는 애를 부사구로 바꿔준 거야. 부사구. 무슨 얘기냐? 절이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구는요 주어 동사이면 안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너네가 여기에서 누구를 없애줘야 되겠니? 당연히 주어 동사를 없애야 되겠지.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그걸 없애주는 거야. 단 의미는 주어 동사를 다 없애버리면 의미가 그럼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주는 거야? 이때 이 동사를 뭘로 바꿔주는 겁니까? 분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냥 제가 뭐 이거 바꾸는 과정 이런 거는 지금 그냥 좀 건너뛸게요. 건너뛰고요. 어차피 이게 지금 듣는 이제 층이 뭐 고2나 고3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바꾸는 과정 이런 거는 어차피 제가 어법에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건너뛰고 모양을 바로 가볼게.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럼 이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 접속사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접속사 없애지고요. 그 다음에 주어도 같이 없애지면서 이 동사가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ing 또는 pp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모양이 어떤 식으로 생겨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ing 또는 pp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게 분사죠. 분사가 이렇게 나오고 컴마가 이렇게 찍힌 다음에 주절이 나오는 거지.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모양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얘가 위치가 되게 자유로워서 이 뒤에 올 수도 있고 이 사이에 올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럼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던가 아니면은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모양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이 분사구문 앞에 명사가 하나씩 달려 있을 수도 있어. 명사가 하나씩. 그래서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명사 ing 또는 pp 이렇게 나오고 컴마 한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요 주어 동사 뭐가 이렇게 나오다가 뒤에 가서 다시 컴마 찍고 명사 ing 또는 pp 어쩌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어하고 역시 동사 사이에 명사 ing pp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얘기했었던 분사구문 앞에다가 뭐만 새로 더 붙여진 거야? 이렇게 명사가 하나 더 붙여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봐봐. 해석을 할 건데 이거 해석 되게 쉬워. 문법책에서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많이 보던 문법책에서는 되게 복잡하게 나왔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해. 그냥 얘가요 뭐 해주면 돼요? 이 주어를 꾸며주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꾸며주면 돼. 그럼 봐봐. 이러이러한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맞니? 거기 뒤에 학생 정신 차려. 죽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있는데 그 주어는 이러이러한데 요러하다.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해됐어?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얘는 해석 어떻게 해주면 될까?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가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얘는 이러이러해. 그냥 이렇게 나눠서 해석해주면 돼. 이 분사구문 앞에 명사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딱 끊고서요 나눠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다시 얘는 이거야. 얘는 이거야. 얘는 이거 하고 얘는 이거 해. 얘가 이거 하는데 얘는 이거 해.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석을 해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게 좀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나머지 요거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둘 중에 하나로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어떻게요? 뭐뭐 하면서 혹은요 뭐뭐 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던가 아니면 그리고 뭐뭐 한다 내지는요 그리고 뭐뭐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먼저 박스에다가 요거 2개 적어주세요. 그리고 1개 더 적어야 되니까 공간을 좀 남겨주시고요. 아니다. 그냥 한꺼번에 다 하고 적읍시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한번 봐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요런 겁니다. with 명사 ing 혹은 pp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with 명사 ing 혹은 pp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해석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명사가 뭐뭐한 상태로 내지는요 명사가 뭐뭐 되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아싸리 그 밑에 것까지 다 볼게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이제 마치 수거처럼 쓰이는 분사 구문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judging from 하게 되면은요 무엇을 고려할 때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고려할 때. strictly speaking 하면은요 엄격하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generally speaking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talking of 하면은요 뭐뭐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뭐뭐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래서 얘네들은 마치 수거처럼 취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거기 분사구문 박스에다가 요거 3개 정리해 주시고요. 다 정리가 되면은요 바로 이제 예문을 가지고서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